데일리 오피니언 제 629호입니다. 7월 셋째 주이고요. 한 가지. 네. 앞으로 3주간 조사 건너뛴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8월 15일 날. 3주는 왜 3주간이냐? 휴무라고 합니다. 휴무가 껴있기 때문에. 공휴일이 포함돼 조사 기간이 사흘이 확보되지 않을 때는 안 한다. 예. 여름 휴가철에는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렇게 됐습니다. 자, 조사 경위입니다. 7월 15일부터 17일 3일간 조사를 했고요. 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 전화면접 조사입니다. 1000명 추출해서 표본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한국갤럽 자체 조사이고요. 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자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직무수행 평가 요렇게 나왔습니다. 64, 65, 63, 64. 네. 이게 떨어지지가 않고 60% 초중반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보다는 1%포인트 또 올라갔네요. 수치만 보면. 사실상 뭐 1%포인트의 차이니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대략 한 63에서 5 사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지가 되고 있다.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60% 중반 그 부근이 유지가 되고 있다. 자, 그러면 어떤 이유로 긍정평가했는지 부정평가했는지 이유를 한번 보죠. 이유를 한번 보셔야 되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긍정 이유는 긍정평가하신 644분께 오픈 문항 즉 자유응답식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가장 많이 나온 것은 경제 민생이다. 이게 17%입니다. 그러니까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돌본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그리고 이제 2위는 소통이 4% 포인트 많아져서 15가 됐습니다. 15 소통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잘한다 10%, 추진력, 실행력, 속도감이 3% 빠졌지만 10% 두 자리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직무 능력 유능하다 6%, 열심히 한다, 노력한다, 서민 정책 복지가 좋다, 전 정부를 극복한다, 부동산 정책도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민생 회복 지원금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인사 때문에도 긍정한다가 1%입니다. 요거를 해보시고 기억을 해주시고요. 밑에 보시면 주가 상승도 있습니다. 주가 상승까지 이유로 꼽았다. 이게 주관식 응답인데 주가 상승 얘기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잡힐 정도로 있었다. 그런데 이제 부정평가하시는 233명에게 왜 부정평가하시냐라고 여쭈었더니 과도한 복지 민생 지원금이 25가 됐습니다. 근데 이 계속 많아지네요. 그래요? 25가 됐습니다. 얘 참 이해할 수가 없는데. 3%포인트 많아져서 25가 됐으니 부정평가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지금 민생 지원금 쪽으로 좀 몰리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비탄감도 2% 있죠. 추경 재정 확대가 5% 나왔습니다. 5% 빠져서 2%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바로 부정평가 이유, 이 민생 지원금 요런 쪽, 즉 그 재정 정책과 관련돼서 난 싫다, 나눠주는 거 싫다 이렇게 의견을 내시는 분들입니다. 이게 25%이니까 233명 중에 25%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50명이 좀 넘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50명이 넘는 정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민생과 관련해서 긍정이 많으냐 부정이 많으냐라고 보면 이 민생 지원금 자체에 대해서는 조금 이와 같이 부정평가 이유로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경제 민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은 644명 중에 17%이니 명수로 따지면 좀 훨씬 많지 않겠느냐. 여기 또한 민생 회복 지원금으로 긍정하시는 분도 3% 잡히고 있기 때문에요. 민생 지원금 때문에 부정평가 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거는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부정평가하는 분들에게 이제 이유를 물어보면 그 이유를 대야 되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뭐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또 이제 부산 시민 안 받겠다 뭐 이런 얘기하는 의원도 있고, 뭐 안 받기 뭐 운동을 한다는 그런 의원도 있고 하니까 그 이유를 찾아야 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아마 이제 민생회복 지원금에 대해서 기대가 더 크다라는 것은 우리가 다른 여론조사를 통해서 확인했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 이유를 봐도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잘하고 있다, 경제 민생 잘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유를 들기 위해서 민생회복 지원금, 과도한 복지 이걸 들고 있는 것이지, 대다수의 많은 국민들은 민생복지 또 회복지원금, 경제 민생에 대해서는 더 플러스 더 잘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인사 문제인데요.
그 부정평가 이후로 가장 좀 높은 상승폭을 보이고 있는 것은 인사 문제로서 5%포인트가 많아져서 11%입니다. 두 자릿수로 다시 올라섰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사 문제로 긍정한다라는 비율은 긍정평가하시는 분들 중에서 1%라서요. 네. 이렇게 따지면은 인사 문제 때문에 부정하시는 분들이 명수가 조금 더 많은 것 같이 느껴집니다. 예. 그래서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인사청문회가 있는데 이 정도는 아주 많은 건 아닙니다. 응답이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한 40도 나오고 정부 초반에 인사 때문에 부정평가하신 분들이 퍼센티지가 한 40 또는 30. 지난 윤석열 정부 때는 1, 2위가 인사하고 뭐였느냐면 집무실 이전이었습니다. 임기 초반에. 그런데 보통 그런 이슈가 없을 때는 인사 문제 때문에 부정평가하신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고요. 박근혜 정부 때도 그랬습니다. 네. 예. 그런데 지금 인사 때문에 부정평가하신다는 분들이 부정평가자 중에서 11%라고 한다면 기존 다른 역대 대통령 정부 처음 시작할 때하고 비교하면 이게 높은 비율은 아닙니다. 다만 지난주에 대비 5%포인트 더 높아져서 이렇게 두 자릿수가 됐다라는 것은 앞으로 그 부정평가하시는 분들의 이유로서 네. 인사 문제가 자주 꼽힐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긍정 이유 중에서 인사는 1%인데 이게 좀 줄었어요. 네. 긍정 이유 중에서 몇 주 전만 하더라도 이제 위에 상위 랭크가 됐었거든요. 인사 잘한다라는 거였는데 그런데 이제 이게 좀 밑으로 좀 빠진 것은 있어서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좀 예의주시할 필요는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인사 문제 아마 뭐 강선우 후보자, 이진숙 후보자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주말쯤에 결정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 전체적으로 결정을 하는 그런 시점 주말 이렇게 좀 봐야 된다. 이렇게 맞습니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일 잘하고 있다, 역대급이다 이렇게 차말레온 23님이 댓글을 달아주셨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당 지지도를 한번 보죠. 정당 지지율. 정당 지지도 한번 보실까요? 지난주에는 국민의힘이 10%대로 내려앉았었는데 이번에 어떻게 됐습니까? 여전히 10%대에 있습니다. 19%가 나왔네요. 예. 지금 보시면은 조금 더 키워보겠습니다. 네. 좀 더 키워서 보시면은 더불어민주당은 46이 나왔습니다. 43에서 46이 됐으니까 빠졌던 3%가 3%포인트 다시 회복해서 46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국민의힘이 조금 좀 저조합니다. 네. 19%로서 10%대로 주저앉은 이게 이제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이 좀 안타깝네요. 예, 이렇게 계속 이게 잘 보시면은 이렇게 여기 한번 보시죠. 33 하고 푹 빠지죠. 그렇죠. 23, 22 빠지죠. 네. 이게 뭐냐면 횡보를 할 때는 한 번 횡보하고 빠지고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뭐 차트만 본다면. 예.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34, 30 빠지죠. 네. 이런 식이 되니까 이게 19, 한 번 19, 10 10 뭐 이렇게 빠지면은 10은 너무 크게 10은 너무 큰 거예요. 예. 아 깜짝이야. 예, 그럼 9%포인트 빠지면 엄청 빠지는 거고요. 이렇게 따지면 예. 이게 그러니까 반등을 할지 아니면 여기서 한 번 숨고르기 후에 다시 빠질지 이거는 네. 이제 차트 분석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지금 보시면은 46, 43, 46, 43, 46이잖아요. 그럼 한 번 더 빠진다 하더라도 평균적으로 따지면 44에서 5 정도를 쭉 유지한다라는 것이거든요. 네. 이거 전화 면접입니다. 조사 개요 설명을 드렸듯이 전화 면접에서 40% 중반대가 나온다는 거는 굉장히 높은 긍정률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 주세요. 그러니까 대통령 긍정률은 네. 지금 보면 60 한 4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63, 4, 5 요 사이인데 아니 왜 정당 지도는 40% 초반 중반이냐 그렇게 따지면 한 20% 포인트 격차는 뭐니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그런 형님 그 뭡니까 구독자분들이 있는데 네. 그런 경우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대통령은 한 명을 평가하죠. 평가 대상을 놓고 평가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네.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그렇죠. 묻는 것인데 정당은요 항상 경쟁 정당이 선택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70 나온다든지 이런 일이 없어요. 정당 지도는. 아, 정당 지지도는 예. 정당을 다 보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에 대한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40% 중반이 나온다라는 건 네. 이건 기록적인 거죠. 대단히 높은 그 정당 지지도라고 볼 수 있겠고요. 더불어민주당은 참고로 2017년 문재인 대통령 당선 전후해서도 이 정도 수준이 나왔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도는 지금 또다시 고점을 찍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와, 거의 50% 가까이 가고 있는 건 참 대단하네요. 대단합니다. 40%대를 유지하고 있다. 예, 그에 비하면 국민의힘은 이게 2021년 정도에 회복을 했었거든요. 20%대를. 그런데 지금 다시 그 전으로 돌아가 있는 상황입니다. 2019년, 뭐 2017년, 18년, 19년 뭐 요때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 초반 그때 아주 그 국민의힘이 이 10%대의 낮은 지지도를 계속 보였었는데 지금도 그러고 있다라는 것이 이 특징이고요. 네. 또 한 가지는 당시에는 그런데 제3정당이 약간 좀 큰 정당들이 있었습니다. 예, 국민의당이나 네. 뭐 바른정당 이런 데가 조금 좀 지지도를 먹어갔죠.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양강 구도거든요. 정당으로만 따지면 네. 물론 조국혁신당 그다음에 개혁신당 두 당이 좀 크죠. 그리고 진보당도 내석이죠. 그렇지만 지지도로만 따지면 이 세 정당들이 의석을 좀 가지고 있다고 해서 막 두 자릿수로 막 높게 나오지를 않았었습니다. 네. 그렇게 따지면 여기에서 19%를 국민의힘이 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지금 저조하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지금 예 정당 지지도에서 보시면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민주당이 전업주부하고 학생 중에서 좋아졌습니다. 물론 오차범위 이내입니다 여기. 그런데 학생 중에서 괜찮습니다. 학생에서. 전업주부에서 두 자릿수 민주당이 좋아졌다라는 것을 네.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학생은 최근에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그 세월호와 관련해서 사죄 발언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그때에 네. 있지 않았는데 그때에 권력을 담당하고 있지 않았는데도 이재명 대통령 사죄를 한다든지 학생들이 볼 때는 야 우리 대통령이 그래도 그 과거의 일을 이제는 정부를 대표해서 네. 사죄를 한다. 또 전업주부들은 아까 민생지원금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민생지원금을 동네에서 쓸 수 있게 또 안내가 잘 되고 있고요. 네. 예, 뭡니까 주변 마트라든지 마트에 쓸 수 있죠. 또 그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식당이라든지 또 뭐 주변 상점에서 쓸 때 더 또 혜택도 있다고 하니 좋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전업주부 학생 중에서 정당 지도가 올랐다라는 것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서 보시면 국정평가 아까 대통령 긍정률이 1% 올라서 64 됐다고 했는데 네. 학생 중에서 지금 19%포인트 올랐어요. 학생 중에서. 많이 올랐네요, 학생이. 많이 올랐습니다. 이게 두 자릿수인데 이 정도면 꽤 많이 오른 걸로 봐야 됩니다. 물론 오차범위 이내의 변동이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예. 그렇게 봤을 때 그러면 대통령 긍정률이 지역별로 따지면 이렇게 나옵니다. TK에서 49 나왔는데요. 지난주에 55였습니다. 네. PK에서 55였다가 56 됐는데요. TK에서 55였다가 지금 49인데 그래도 부정평가 대비하면 지금 이렇게 강하게 높게 나타난다. TK에서도 여전히 높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네. 전 지역 또 전 연령대에서 지금 이렇게 연령대를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70세 이상에서도 53%의 네. 긍정률을 얻고 있습니다. 이렇게 따지면 전 연령대에서 지금 50% 미만은 없다. 과반 넘는 긍정률이고 40대가 이제 허리 세대인데 83%입니다. 무려 긍정 비율이. 예. 그리고 50대에서 72%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뭐 보실 법하고요. 이러한 어떤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좋기 때문에 네. 그 후광 효과로서 정당 지도 역시 정당 지도 한번 보실까요?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대구 경북에서도 뭐 비슷하게 31대 35가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격차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거의 뭐 비슷합니다. 붙어 있네요. PK 같은 경우에는 39%에서 23%인데 지금 국민의힘이 이렇게 인기가 없어서는 PK에서 23%면 이러면은 2018년 지방선거에 네. PK가 어디입니까? 부산, 울산, 경남을 2018년에는 민주당이 네. 단체장을
석권했습니다. 그것을 보신다면 국민의힘은 지금 많이 분발하고 노력해야 될 것 같고요. 윤희숙 혁신위원장 4명에 대해서 거취를 밝히라고 하기까지 했는데 이거 참 국민의힘은 아직도 친윤이냐 아니냐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양상입니다. 네. 그게 이렇게 지지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지지도를 보면은 국민의힘이 혁신위원회를 띄웠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뭐 바뀔 것 같다. 아니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뭔가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경기에 대해서 분석한 조사 결과도 있더라고요. 경기 상황. 향후 맞습니다. 1년간 우리나라 경제 좋아질 건지 나빠질 건지 여기서 물어봤죠. 이게 지난번에도 한번 나왔었는데요. 네. 경기 이게 2022년 7월서부터 이게 윤석열 전 대통령 시기 아니겠습니까? 재임 시기에 이게 넷스코어라는 게 이게 좋아질 거에서 나빠질 거 뺀 거거든요. 그래서 네. 빨간 이 마이너스로 나온다라는 거는 이거는 이제 나빠질 것이다라는 그 응답이 훨씬 많았다. 뭐 이런 얘기죠. 지금 보시면 넷스코어로 마이너스 44 빨간색이죠. 네. 55까지도 나오고 이렇게 계속 23년 한번 보시죠. 계속 빨간색, 24년 빨간색, 빨간색만 나왔네. 빨간색, 계속. 25년 빨간색. 자, 그런데 파란색이 파란색이 나왔습니다. 2번 나왔습니다. 대통령이 바뀐 겁니다. 6월 달에 선거가 있었고요. 이번 네. 7월입니다. 자, 27, 17. 아, 이러면 뭐냐? 좋아질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더 많이 잡혔다. 높은 비율로 잡혔다. 야, 이렇게 신기하네요. 신기하죠. 이재명 대통령 취임한 그때 6월과 7월 이렇게 좋아질 거라는 대답하고 기대하는 사람들의 응답이 늘어났다. 예. 또 다른 것을 보시면 이것도 한번 보셔야 여기도 이제 파란색이 등장했는데 네. 요거는 이거를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살림살이에요. 개인적인 나의 살림살이. 살림살이에 대해서는 완전히 나빠질 거야 막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보통 많은 사람들이. 네. 왜냐하면 경기는 여기서 보시면 경기 나빠질 것이다가 58일 때 내 살림살이가 나빠질 것이다는 36이거든요. 그랬네요.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그거는 좀 뭐랄까요 무디죠. 이제 완화된 좀 스무딩돼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넷스코어가 지난 정부 시절 역시 이렇게 보시면 2022년 보시죠 오른쪽에 빨간색입니다. 네. 빨간색 여기 39도 나왔어요. 기록적이다는 뜻이죠. 빨간색 안 좋다, 계속. 나오다가 5월 되면서 회복되다가 6월 달에 33. 야. 내 살림살이 나아질 거다. 우리 좋아질 집에 거다. 살림살이가 좋아질 거다가 이게 33이 나오는 거는 굉장히 오랜만이죠. 그러네요. 30%대가 지금 없었습니다. 없었네요. 이 지금 전 정부 시기에는. 그런데 33이 나왔고요. 네. 이번에도 31이 나왔습니다. 거의 차이 없죠. 파란색으로 찍혀서 희망이 지금은 느낀다. 희망, 또 기대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정부 정책을 예. 더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왜냐 이런 기대감과 희망이 있을 때 이 기대 대비 만족도라는 게 있거든요. 네. 기대는 했는데 만족도가 낮으면 더 이게 확 떨어지는 느낌이 예,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이런 부분 살림살이라든지 경제에 대해서 경기 민생 경기에 대해서 야. 더 신경을 쓰고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라는 네. 것을 한번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참 희망이 느껴지는 그런 조사 결과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것도 끝으로 한번 볼까요? 민주당 대표 경선 선호 후보 관련해서 보시지요. 또 보죠. 전체 평균 네. 이거는 이제 2명입니다. 박찬대 정청래 2명인데 전체 평균에서 정청래 2% 포인트 빠졌습니다. 네. 5점이 이내이기 때문에 거의 차이가 없고요. 박찬대 역시 1% 포인트 많아졌는데 이것도 5점이 이내 변동이라 변동 자체는 차이는 없습니다. 붙었네요. 붙었습니다. 이게 차이가 좀 줄어들었네요. 예, 박찬대 정청래 박찬대 두 분의 격차는 1% 포인트니까 같다고 봐야 됩니다. 아. 다만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중에서는 34대 47입니다. 이 정도 되면 잠깐만요. 13% 포인트 격차이지요. 13% 포인트 격차면 이건 격차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격차가 있다. 460.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격차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잠시만요. 네. 자, 이 김봉신 부대표가 직접 이게 손으로 만지고 있는 겁니다. AI 시대지만 저희는 장인 정신으로 손수합니다. 부끄럽네요.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장인 정신. 13% 포인트 격차는 격차가 있네요. 격차가 있다. 격차 있으면 정청래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중에서 네. 우세하다. 우세하다.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차 범위는 넘어선 건가요? 네, 오차 범위 넘어섰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보면 461명이면 오차 범위가 네. 4.6이죠. 4.6이니까 그러면 9.2를 넘으면 오차 범위를 넘어서는 거거든요. 예, 지금 오차 범위를 넘어서서 정청래 후보가 박찬대 후보 대비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중에서 네. 높은 결과를 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되면은 최근 경향은 민심 당심 동조화 현상이 있습니다. 당심은 민심을 취하고 네. 또 민심은 당심이 나왔을 때의 그 내용을 주의 깊게 보고 이런 게 있는데 당심을 볼 수 있는 지표로서 네. 갤럽의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중에서의 스코어는 이와 같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13%포인트 격차가 벌어져 있다. 뚜렷한 격차이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하지만은 뭐 전체적으로 보면 일단은 많이 이제 줄어들었고 1%포인트 차이다. 예. 전체 전체로 봤을 평균은 때는. 그런데 아마 여론조사 30% 반영은 더불어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 그리고 무당이신 분들, 네. 무당층이신 분들 해서 요거를 데이터를 합쳐서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면 차이가 나겠네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주 이제 순회 경선이 예정돼 있는데 충청권 영남권은 현장 행사가 다 취소가 됐습니다. 폭우 때문에. 아이고. 이번 주 순회 경선은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충청 영남 순회 경선은 중앙당사에서 온라인 연설회를 진행을 하고 개표 결과도 같은 장소에서 진행하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참고해 주시고 자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이 순회 경선이 이번 주 이제 시작이 되고 8월 2일 새로운 당 대표가 선출이 되는데 지금 분위기 좀 바뀔 어떤 상황 아니면은 바뀔 수 있는 어떤 여지 이런 게 있는지 어떻게 봐야 지금은 되죠? 이제 당내에서 굉장히 큰 이슈가 터진다든지 하지 않으면 지금은 정청래 후보가 우세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갤럽에서 이렇게 나온 거는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쿠키뉴스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서 7월 12일부터 14일까지 조사한 내용입니다. 요거는 섞여 있습니다. 듀얼 모드인데요. 무선 ARS, 무선 RDD ARS와 유선 RDD 전화 면접을 섞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보시면 되겠는데요. 여기서 한길리서치 조사가 뜨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비슷한 조사를 하나 했는데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체에서도 그렇지만 더불어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격차가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따지면은 정청래 의원 다수의 조사에서 지금 더불어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 중 정청래 의원의 우세가 나타난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당심이 완전히 바뀔 수 있는 그런 계기가 하나가 있어야 돼요. 박찬대 후보가 승리하기 위해선. 그래서 그런 게 있느냐. 요거는 한번 봐야 되는데 지금까지 선거 국면을 본다면 당심을 완전히 흔들 만한 이슈가 지금 터진 거는 저는 듣지는 못했습니다. 아직은. 조심스럽게 그러면 당심이 민심 쪽으로 더 수렴되는 그런 것도 가능하겠다 이렇게 한번 분석해 봅니다. 네, 그래요. 그러니까 박찬대 후보 쪽에서는 뭔가 이 추세를 바꿀 만한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 큰 거 한 방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미 많이 지금 투표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주에 이제 충청권 진행이 되고 영남권 진행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요. 참 이렇게 되면은 박찬대 캠프 쪽에서는 좀 더 분발해서 사실 이제 호남권이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호남권 그때까지는 반전의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 숙제가 있는 것이고 정청래 캠프 쪽에서는 이대로 쭉 가면 된다는 생각을 할 것이고 그렇죠. 정청래 후보는 대선 때도 이제 호남에 신경을 많이 쓴 데다가 또 배우자분이 호남 출신이기도 해서요. 그런 영향도 없지 않아 있을 거다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저희가 봤을 때는 일단은 수치상으로는 한국갤럽 수치상으로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박빙이지만 민주당 지지층으로 봐서는 좀 차이가 나고 있다. 이 정도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뭐 TV 토론도 남아 있고 하니까 그걸 보면서 민주당 당원들 또 지지층들 또 국민들 뭐 무당층 이런 분들이 그걸 보면서도 평가할 수 있는 시간도 있으니
아직 이제 뭐 초반이니 좀 더 지켜봐야겠다. 이렇게도 뭐 정리를 좀 해 보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런 조사도 있었네요. 앞으로 이제 경제 관련해 가지고 재테크 수단 관련해서 유리한 재테크 방법 예. 또 관련해서 보니까 이것도 흥미롭습니다. 주식이 더 많아졌습니다. 예. 이거 이재명 시대 맞아서 그런 건가요? 예. 지금 보시면은 주식이 31, 네. 나머지는 그 적금 예금이 이제 20% 네.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부동산 23% 이렇게 나왔는데요. 1년 전과 비교해 보면은 주식과 부동산이 확 바뀌었네요. 예. 오늘 컴퓨터가 좀 네. 상태가 안 좋았습니다. 막 이게- 컴퓨터 예. 예. 바꾸세요. 이번에 좀 예. 출연료 모아두신 걸로 한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여기 보시면 연령대에서 주식을 선택하신 분들이 지금 50대가 4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봐주시고요. 부동산은 이 지금 30대에서 지금 35%가 나온다라는 건 네. 어떻게 보면은 이 30대가 부동산을 진짜 관심 많이 갖고 네. 있는 세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고 60대, 70대에서는 네. 지금 적금 예금을 관심 갖고 있다라는 이런 거는 좀 보실 법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대표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봉신 메타보이스 부대표와 함께 여론의 흐름 하나하나 짚어드렸습니다.